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미국 시장도 상당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내일 투자자의 날에 대비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TQQQ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저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고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71%, S&P 500은 마이너스 0.3%,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 상당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최대 0.7%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으나 결국 마지막에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S&P 500은 여전히 4천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 상방 추세선에서 이탈한 상태이며 4천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큰 하락이 있던 날에도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며 장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마저 무너진다면 큰 폭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오늘 하루 동안 급격하게 변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치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최대 금리는 5.50%가 가장 유력한 상태이며 동시에 금리 인하는 없다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예측치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면서 시장에 혼조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혼조세는 결국 곧 끝나고 시장은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 유가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상승 전환하여 횡보 구간의 최고점을 곧 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제 유가는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원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두 가지 상황이 겹쳐 큰 폭의 유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유가의 상승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또 유럽발 악재가 있었는데요. 유럽 각국에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1월보다 높게 나오는 나라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신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프랑스의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나 올랐는데 작년에 4개월 연속 같은 수치가 나오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었으나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역대 최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 달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올해 다행스럽게도 높은 겨울 기온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낮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식량 가격과 함께 지속적으로 높은 근원 물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하락의 과정은 상당히 느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 유로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목요일에 발표되는 유로존 CPI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12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 4월 21.2%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 계속 하락 추세를 만나면서 이번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서 멈췄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전월 대비 수치를 봐야 합니다. 전월 대비 수치의 경우 작년 6월 달에 발표된 수치 이후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0.9%로 6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지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잠정주택 매매도 전월 대비 8.1%까지 증가한 상황, 하락 추세에 있다가 잠깐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고점 7%에 비해서 낮은 30년 모기지 금리, 그리고 오늘 나온 주택가격 지수까지 종합해보면 현재 주택 구매자에게는 조금씩 주택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하락폭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연준의 계획과는 다르게 몇 개월 안에 상승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1월 상품 무역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상품 무역 지수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치라고 해서 나쁘게 보실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시장 전망치는 897억 달러였으나 915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시장의 전망보다는 적자폭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폭이 상승하면 당연히 미국의 GDP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과 동시에 금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입니다. 올해 들어서 시카고 연은 총재가 되었는데요. 연준이 시장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고 나발이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지난해 10월에는 5% 기준금리가 타당하다면서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퇴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경제위원장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연준 부의장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들로 인해 연준이 극매파냐, 극비둘기파냐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의 이름은 다이넌입니다. 과거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제임스 블라드만큼 초특급 강경 매파라고 하는데요. 2022년 10월에는 인플레이션은 상당 수준으로 둔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10월 달에 연말 기준금리를 5.75%로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 지금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보다 더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10월 당시에는 2022년 기준금리 최고점은 4.75%가 맞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시기입니다. 실업률도 크게 올려야만이 임금이 내려가고 물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무서운 발언들을 일삼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후보는 에벌리라는 인물로서 다행스럽게도 비둘기파입니다. 공개 발언은 거의 없으나 연구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연준이 물가 목표를 3%로 높였다면 혜택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확대되고 있고 실업률을 늘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 지금 연준 부의장 자리에 극매파 인사인 다이넌이 앉게 된다면 실제로 미국 주식은 작년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이며 더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 많은 기관들이 2월 하반기에 이어서 3월도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모건 스탠리는 S&P 500은 24% 가까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 S&P 500이 3,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미국의 약세를 주장하는 마이클 윌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마이클 윌슨은 S&P 500의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대비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3월에 굉장히 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여드렸던 채권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의 차이가 최소화되어 주식시장의 폭락이 예견되는 데스존도 마이클 윌슨의 분석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만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기업들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어차피 최근에 크게 상승했으니 한동안 하락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은 3월 14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3월 15일에 있을 생산자 물가지수가 연이어 발표될 때까지는 하락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신경 쓰실 것 없이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투자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작년과 올해보다 더 최악의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